지창훈 센터장의 사회성 프로그램, 이거 함께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. 아이들 소통 방식을 좀 근본적으로 다르게 보는 곳이더라고요. 특히 그 핵심 철학이 눈에 띄던데요. 경험이 곧 언어가 된다. 보통 말을 먼저 가르치려 하는데 여기선 아이들이 먼저 몸으로 역할을 경험한다. 기존 방식이랑은 꽤 달라 보이는데 왜 이런 접근을 하는 걸까요? 네, 바로 그 지점이 사실 핵심입니다. 단순히 말 잘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. 행동으로 책임감을 먼저 경험하게 하는 거죠. 실제 아동 발달 연구 같은 걸 봐도요. 협동이나 갈등 조절 이런 사회 기술은 말로만 배워서는 잘 안 되고 직접 부딪히면서 경험할 때 훨씬 효과적으로 자기 것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행동적인 책임감 이게 먼저 딱 서면 언어적인 상호작용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. 아, 그렇군요. 행동이 먼저고 말이 그 다음이다. 네네. 그럼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? 단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. 맞습니다. 크게 보면 한 3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. 처음에는 1대1로 아주 짧은 역할, 예를 들면 타이머 지키기 같은 거 있잖아요. 1분짜리. 네. 짧네요. 네. 그런 미니 역할을 통해서 기본적인 규칙 따르기라던가 눈 맞춤 같은 상호작용이 아주 기초적인 걸 먼저 다져요. 이게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엔 최대 4명 정도 소규모 그룹으로 넘어가죠. 아, 소규모 그룹이요? 거기서는 몰랐나요? 좀 더 복잡해지겠네요. 네, 그렇죠.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협업이 시작되는 건데요. 예를 들어 센터 안내판 같이 만들기처럼 한 10분 정도 걸리는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해요. 근데 중요한 건 역할을 계속 바꿔가면서 참여한다는 거예요. 이게 교육학에서 말하는 그 프로젝트 기반 학습, PBL이라고 하죠. 그거랑 좀 비슷해요. 아, PBL 방식이요? 네.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성이나 정서적 역량, SEL이라고 부르는 거요. 이걸 키우게 되는 거죠. 그러다 아이가 성공 경험을 좀 쌓고 자신감이 붙으면 치료사는 점차 뒤로 빠져서 약간 그림자 코치처럼 도와주고요. 마지막 단계는 이제 일반 또래 수업에 통합될 준비를 하는 거고요. 와, 체계적이네요. 근데 더 흥미로운 건 그 공간 자체를 학습 도구로 쓰신다는 점이었어요. 레이어드 러닝 모델이라고 하던데 건물 층마다 다른 경험을 준다고요? 아, 네, 맞아요. 그 공간 설계에 되게 명확한 의도가 담겨 있어요. 그냥 공간만 나눈 게 아니고요. 예를 들면 1층 로비는 약간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인사 나누고 그런 연습 공간이고요. 2층은 좀 자극을 줄여서 불안이 높은 아이들이 집중하기 좋게. 네. 그리고 3층 창작실에서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같이 만들고 4층 옥상은 좀 더 자유롭게 팀 토론이나 게임 같은 걸 하고요. 아, 단순히 공간만 분리한 게 아니라 각 공간이 사회성 발달의 특정 단계나 필요에 맞춰서 설계됐다는 거군요. 그럼 3층 창작실 활동 같은 건 어떤 효과를 노린 건가요? 공동 목표요? 네, 그 공동 목표를 가지고 같이 만드는 활동은요. 책임감이나 팀 안에서 서로 의지하는 거, 상호 의존성 같은 걸 키우는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있거든요. 거기에 기반한 거죠. 그리고 때로는 아예 밖으로 나가서 실제 카페나 편의점 같은 데서 주문하고 계산하는 연습도 하고요. 오, 실질성한 연습이네요. 그렇죠. 교실 밖 실제 환경에서의 경험이 아이들의 어떤 주도성이나 동기부여에 도움이 된다는 거랑 연결되는 거죠. 그러니까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이 공간들을 이렇게 순환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성장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. 공간 외에 다른 도구들도 쓰신다고요? 팀 일기나 배지 시스템 같은 거요? 이건 어떻게 활용되는 건가요? 아, 네. 그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. 매번 활동 끝나고 팀 일기에다가 자기가 뭘 잘했고 뭐가 좀 어려웠는지 스스로 적어보게 해요. 그리고 동료들끼리 서로 칭찬 스티커, 그걸 이제 배지라고 부르는데 그걸 붙여주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 거죠. 아, 서로요? 네, 서로요. 이게 어떻게 보면 행동주의 심리학의 그 고전적 조건 형성 원리 있잖아요. 긍정적인 보상이 행동 변화를 이끈다는 거, 그걸 활용한 거고요. 동시에 또 자기 경험을 기록하고 또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하는 과정 자체가 자아 효능감이라고 하죠. 그거 높여서 심리적인 회복력을 키운다는 어떤 임상 보고하고도 연결이 되고요. 결국 이것도 행동이 먼저라는 원칙을 구체화하는 되게 실용적인 도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이 지창원 센터장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적인 차별점 뭐라고 딱 정리할 수 있을까요? 결국엔 말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났다는 거. 네. 역할 수행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경험을
기준에 내세웠다는 점이 가장 크다고 봐요. 그리고 단계별 프로젝트, 또 의도적으로 설계된 공간들,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팀 일기나 배지 같은 구체적인 피드백 도구,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책임감이나 소속감을 점진적으로 그리고 진짜 실제적으로 몸으로 체득하게 이끄는 거죠. 뭐랄까, 다층적인 경험 중심 모델이다,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이론 학습이 아니라 정말 몸으로 사회성을 배우는 거예요. 그리고 아이 상태에 맞춰서 환경이나 과제를 세심하게 조절하는 그 맞춤형 접근도 아주 중요하고요. 네, 오늘 지창훈 센터장의 사회성 프로그램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. 이 경험 우선 접근법이 당신에게도 뭔가 새로운 관점이나 생각을 좀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이런 경험 우선 접근법이 비단 아이들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방식에도 혹시 어떤 힌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? 그저 말로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막 애쓰기보다 가끔은 그냥 같이 뭔가를 해보는 경험, 그 경험의 힘이 어쩌면 관계의 돌파구를 열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?